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상처치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긴박한 주제인 쇼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ARCH와 XABCD 알고리즘, 그 이면에 숨겨진 병태 생리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과 의사 세무엘 그로스는 쇼크를 생명기계의 무례한 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무례하게 멈춰가는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정관념부터 깨봅시다. 쇼크는 단순히 혈압이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걸 유산소 대사라고 하죠. 이때는 38개의 ATP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지만 쇼크로 인해 산소가 끊기면 세포는 비상 시스템인 무산소 대사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단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게다가 젖산이라는 독성 부산물이 쌓이면서 세포 사멸이 시작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무산소 대사의 부산물인 젖산이 축적되어 혈액의 pH가 7.20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급격히 억제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혈압보다 세포가 지금 산소 기하 상태, 즉 아크서전 스타베이션에 빠져 있다는 본질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ABC 순서가 정석이었죠? 하지만 현대 외상처치에서는 MARCH가 대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막혀서 죽기 전에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산소를 아무리 공급해도 세포에 도달할 운반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즉 대량 출혈 매시브 해머리지를 지혈대나 압박으로 제어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어, 호흡아, 순환시, 그리고 저체온증 예방 H 순서로 갑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대량 출혈을 뜻하는 M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성 출혈을 즉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ARCH는 전술적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외상소생술의 표준임을 명심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이는 데이터가 바로 혈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혈액량이 30%나 빠져나갈 때까지 수축기 혈압은 정상인 90mmHg 이상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강력한 보상 기전 때문이죠. 그러다 30%를 넘기는 순간 혈압은 낭떠러지처럼 급락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조기 쇼크 지표는 의식 수준의 변화 불안, 공격적 행동, 빠른 호흡, 그리고 약해지는 요골동맥 맥박입니다. 특히 노동맥 맥박이 약한 환자는 정상 환자보다 사망 확률이 15배나 높다는 통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환자의 나이와 신체 조건에 따라 쇼크의 발현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성인이나 운동선수는 보상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프의 라인 B처럼 끝까지 혈압을 버티다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더 클리프. 반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예비력이 낮아 점진적으로 떨어지죠.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운동선수는 평소 맥박이 40에서 50회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환자의 맥박이 100회라면 일반인에게는 정상이지만 선수에게는 이미 심각한 빈맥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환자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내부 출혈이 없는 게 아니라는 클리너컬 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혈대 사용을 주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필수 도구입니다. 생존율 수치를 보세요. 쇼크 발생 전 적용 시 생존율이 96%지만 쇼크 발생 후에는 4%로 뚝 떨어집니다. 적용 프로토콜은 하이 언드 타이트입니다. 상처 부위보다 근위부에, 옷 위에라도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150분 이내 적용은 신경이나 근육 손상 없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쟁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과거처럼 10에서 15분마다 지혈대를 풀어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출혈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정적 처치가 가능한 외상센터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혈대를 맬 수 없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혹은 골반 안쪽의 출혈은 어떻게 할까요?
겨드랑이나 서해부 같은 접합부 정크션 출혈은 지혈 거즈를 상처 깊숙이 밀어넣는 와운드 패킹이 핵심입니다. 거즈를 채운 후 최소 3분 이상 직접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반 골절의 경우 내부 용적을 줄여주는 골반 고정 데펠빅 바인더가 탐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험 포인트입니다. 내부 출혈은 현장에서 우리가 완벽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원 전 처치 불가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이송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산소를 공급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세게 짜주는 과환기는 환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과환기를 하면 흉곽 내 압력이 높아져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PPRELOAD를 막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을 더 떨어뜨리죠. 또한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손상 TBI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적정 수치를 기억하세요. 목표 산소 포화도는 94% 이상입니다. 성인의 경우 분당 10회 정도의 환기 속도가 적당하며 만약 긴장 기흉 징후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바늘 감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맥 주사를 잡느라 이송을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쇼크 환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경로는 골래 주사 IO입니다. 특히 위팔뼈 머리 HUMERAL 헤드는 심장과 가까워 유속이 가장 빠릅니다. 정맥로 IV를 시도한다면 입원 실패 시 즉시 중단하고 이송하거나 IO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라인을 잡느라 이송을 지연하지 마십시오. 소생술의 핵심은 현장이 아니라 수술실로 환자를 빨리 데려가는 데 있습니다. 혈압을 120에서 80까지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따르면 수액을 줘서 혈압을 높이면 혈관 밖으로 나가는 압력이 커집니다. 결국 겨우 맺힌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파프 더 클라트 현상이 발생해 재출혈을 일으키죠. 목표 혈압 수치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수축기 혈압 80에서 90 mmHg 또는 평균 동맥압의 AP 60에서 65 mmHg를 유지할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액을 투여합니다. 정상 혈압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류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염수나 링거액은 사실 쇼크 환자에게 최선이 아닙니다. 결정질 용액은 산소 운반 능력도 없고 많이 주면 응고 기전을 방해하며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좋은 건 전열올 블러드이고 그 다음이 혈액제제입니다. 약물 중에는 트라넥 3산 TXA 매우 중요합니다. TXA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손상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3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서 구분해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저혈압 소생술을 강조했지만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뇌손상 환자입니다. 뇌는 산소와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손상 환자에게 저혈압은 2차 뇌손상을 유발해 사망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래서 뇌손상이 의심될 때는 저혈압 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 수치가 달라집니다. TBI 동반 시에는 수축기 혈압을 110 mmHg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혈 제어와 뇌관류 유지 사이에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므로 일반 외상 환자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사실상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체온증 하이퍼섬이어 산증에서도 서스, 응고병증 COA, GULOPATHY 세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고리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안 굳고 피가 안 굳으면 출혈이 심해져 산증이 오고 산증은 다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처치는 예방보온입니다. 젖은 옷을 제거하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수액도 가온에서 투여해야 합니다. 지혈하고 따뜻하게 하고 빨리 이송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가가 계속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혈대를 메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의료 지도와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관리의 지표인 소변량 목표 0.5ml/kg/H도 중요하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SCOE의 추세를 보는 것이 관류 상태 파악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모든 모니터링의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정적 처치인 수술이 가능한 곳으로 최단 시간 내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의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봅시다. 대량 출혈이 확인되면 지혈대부터 XM, 그 다음 기도와 호흡을 평가합니다. 쇼크 징후가 있다면 내부 출혈인지 외부 지혈 완료인지에 따라 수액 투여량을 조절하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에버리 RBC 카운트. 모든 적혈구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지혈하고 따뜻하게 하고 빨리 이송하십시오. 오늘 배운 병태 생리학적 근거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